송현씨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바다의 무해한 퍼스널 케어 제품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이 컨텐츠를 정말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제품군별로 이렇게 다 모으느라고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 샴푸, 클렌저, 자외선 차단제 2종류, 그리고 마스크팩까지 이렇게 총 7제품인데요. 제가 셀프 케어 제품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좀 단순하긴 한데요. 샴푸나 바디 샴푸 이런 거 우리가 씻으면 어디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바로 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물론 바다까지 가는 데는 여러 정화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는 다이버들이니까 혹시나 리버보드 투어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씻은 물이 정화 없이 바로 바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배에서 우리가 반복 다이빙 하면서 출수할 때마다 발라주고 또 바로 입수하고 그래서 바다에 바로 떨어뜨린다 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들로 구성을 해봤어요. 마스크팩은 바로 바다에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다이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해도 강한 햇빛과 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피부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알로에 팩 같은 거 하고 자면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마스크팩도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이 제품들이 다 용량도 다르고 각각의 제품을 한 번에 사용하는 양도 달라서 이게 한 번에 똑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씩 사 모으느라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가장 마지막에 산 제품이 이 클렌저랑 선크림이에요. 얘네 기준으로 최소 한 달 이상을 제가 사용을 했고요. 사용하면서 제품이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소개를 못 드렸을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친환경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성분은 좋지만 약간 가격이 비싸고 실제 효능은 좀 떨어진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또 많아졌고 그런 여론도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고 이 제품들이 가격 면에서나 효능 면에서나 결코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바다를 사랑하고 또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환경과 관련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걸 꼭 써야 돼. 그건 쓰지 말아야 돼. 라는 식의 가르치는 방식의 캠페인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보다도 더 나쁜 게 조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조언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하게 되면 나는 너보다 경험과 지식이 많고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가 좀 내포된 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친환경 셀프케어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많은 실러버 여러분들께서 강사님 바다를 아프게 하지 않는 선크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댓글이 좀 지속적으로 달리면서 그런 걸 찾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산호와 바다를 아프게 하지 않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는 2번 정도 컨텐츠를 업로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크림 말고도 다른 제품들에도 혹시 바다를 아프게 하는 성분이 있진 않을까? 아프게 하는 성분이 없이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제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것은 저의 사용 후기를 나누어 드리는 차원의 이야기이지 여러분들께 오늘부터 당장 이걸 사서 이걸로 쓰세요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셀프케어 제품들은 각각의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일단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거 클렌저 다 자기 피부 타입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피 상태도 중요하고 그리고 향이 있잖아요. 저도 향에 정말 예민한 사람이어서 그런 부분도 제가 사용했던 거를 이제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저건 나도 한번 써보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쓰고 있는 거 다 사용하시고 다음에 새로 구매해야 될 때가 되면 그때 한번 이거 한번 구매해볼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할 일이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선물로 아주 괜찮은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기분 좋게 제품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현씨 필름. 자, 첫 번째 제품 샴푸입니다. 아로마티카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 로즈마리. 이름이 길죠? 제가 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전 이거 180ml 튜브형 작은 걸 사용해보고 좋아서 이번에 큰 용량 1리터짜리로 구매를 한 거예요. 아로마티카는 국내 제조 회사이고요. 자사 제조 공장에서 정통 아로마 테라피 용법으로 허브와 약용식물들에서 좋은 성분을 추출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5가지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로즈마리, 소나무, 오레가노, 바질
바질, 생강 이 재료들을 저온의 물로 달여내는 디콕션 방법이나 가열하지 않고 알코올에 일정 기간 담아두어서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팅처 방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두피 진정, 활력 효과가 있고 모근에 영향을 주고 또 각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후기에 이 샴푸를 사용하고 두피 간지러움이 줄었다, 두피에 자극적이진 않은데 각질이 적어졌다,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졌다,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태어나서 가장 긴 모발을 갖고 있습니다. 펌프를 3번 하면 엄청나게 거품이 온 머리에 잘 나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머리가 훨씬 짧으신 분들은 2번 펌핑 정도로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저는 성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왜 미용실에서 굉장히 비싸게 파는 샴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해봤지만 거품이 잘 안 나는 애들은 이게 뭔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거품 아주 잘 나고요. 그리고 향이 로즈마리잖아요. 그래서 로즈마리 향이 나고 아로마 테라피, 좀 고급 마사지 샵에 가면 방에서 확 나는 그 힐링되는 향 있잖아요. 그런 향이 좀 가득합니다. 저는 향에 정말 예민해서 향수나 디퓨저, 룸스프레이 이런 거를 특정 어떤 괜찮은 향 말고는 합성 향료는 거의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연 유래 향은 많이 강하지 않으면 대체로 좋더라고요. 아마 향에 예민하신 분들도 로즈마리나 허브 향이 특별히 막 싫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딱 짰을 때 약간 이렇게 쿨한 민트 향이 나서 이거 혹시 두피에 화 하면서 약간 쿨링 기능이 있는 샴푸 있잖아요. 그런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두피에는 전혀 자극이 없었습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향만 좀 그렇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사용하던 타사 샴푸 대비해서 바꿨을 때 머리 뿌리가 이렇게 확 죽지 않고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간지러움이 덜하다는 것도 저도 좀 동의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실히 두피에 기름기가 적었다. 상세 페이지에 효능을 보면 탈모 완화에도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보시다시피 수치 너무 많아서 이제 샵에서 헤어 선생님이 아마 제 머리를 하느라 남들보다 한 2배 정도 고생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탈모에 이게 도움이 됐는지는 제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기능이 그렇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로마티카 자체가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 용기도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용기이고 리필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예쁘게 생긴 완제품을 보여드려야 돼서 이걸로 구매를 했는데, 리필로 1리터를 사면 이 용기랑 같이 사는 것보다 한 10,000원 정도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리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공병도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아로마티카에서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리필 2개에 공병 하나를 구매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현 CPLM. 자, 두 번째는 트리트먼트인데요. 이게 박스고 용기예요. 똑같은 브랜드예요. 아로마티카의 리브인 트리트먼트인데, 리브인이라는 건 물로 씻어내지 않고 바른 후에 그냥 놔두는 방식을 말해요. 이게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완전 강추. 저처럼 머리가 이렇게 긴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텐데요. 이렇게 긴 머리를 샴푸를 하고 다 헹궈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또 바르고 또 다시 헹궈낸다는 게 상당히 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샴푸만 하고 타월 드라이 한 다음에 얘를 발라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정말 샤워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어서 참 좋고, 작아 보이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좀 용량을 많이 썼는데, 이렇게 긴 머리에도 딱 100원짜리 동전 크기로 한번 짠 다음에 그 사이를 메워주는 정도로 돼지꼬리 2바퀴 돌리면 그 양으로 이렇게 길게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샴푸만 하고 머릿결 상하기도 하고, 저처럼 머리 긴 사람들은 이게 좀 많이 엉겨 있거든요. 근데 얘 발라가지고 이렇게 손에 비벼서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싹싹 다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펌을 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선생님이 잘해주셔서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사실 밖에 머리를 풀고 나가려면 컬링 에센스 같은 걸 발라서 이렇게 좀 꾸깃꾸깃 해줘야지만 컬도 좀 살고 너무 부시시해 보이지 않고, 그런데 이 친구를 바르니까 컬링 에센스를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헤어 제품들은 약간의 좀 찐득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르고 나면 아, 제품을 발랐네 라는 좀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훨씬 더 탱글하고 느낌은 가볍고 촉촉하게 잘 먹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질감은 농축 크림 텍스처예요. 일반 헤어 영양 제품이랑 좀 비슷한 크림형 제품이고요. 극손상모 집중 케어를 위해서 복합 단백질 배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230도까지의 열 손상에서 보호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바르고 드라이를 하시면 훨씬 머리가 덜 상하고, 저처럼 아주 자주 샵에 가서
고데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머리 손상을 막아줄 수 있는 좋은 보호 기능을 갖고 있다. 보통 이런 헤어 제품에 들어있는 실리콘 성분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바로 타격을 주는 건 아니지만 계속 생물에 축적되다 보면 결국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성분이 D456라는 성분인데 이런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정확히 바다를 상세 페이지에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로마티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처음에 사용했을 때 적정 용량을 잘 몰라서 이 컬링 에센스 쓰던 것만큼 좀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향이 저한테 좀 강하게 느껴졌고 이 향이 하루 종일 가서 약간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쓰긴 너무 편한데 이거 향 때문에 내가 못 쓰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머리를 감고 양을 좀 줄여서 했더니 이게 굉장히 청량하고 기분 좋은 테라피 느낌인데 향은 지속되지만 머리 아프지 않게 됐어요. 시트러시한 라벤더 향이거든요. 허브 향인데 좀 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향에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 점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정말 향에 예민한 사람인데 적정량을 발라 썼더니 그냥 기분 좋은 정도로 나한테 이렇게 오일을 손에 발라놓은 것 같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현 CPLM. 다음은 닥터 카리나의 바디워시 화이트 머스크입니다. 화이트 머스크 향은 합성 향이긴 하지만 제가 괜찮아 하는 향이에요. 그리고 화이트 머스크 향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샤워할 때 사용해보면 이게 화이트 머스크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은은하게 제가 느끼기에 아주 잔잔한 풀꽃 향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향에는 그렇게 크게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친환경 계면 활성제인 라우릴 글루코사이드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에코서트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에코서트가 프랑스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유기농 및 친환경 인증기관인데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성분과 제조 공정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평가해서 인증을 부여한다고 해요. 여기에는 과일에서 추출한 애시드, 바다의 선물인 소금,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 스페인 감초 뿌리 추출물, 코코넛 오일과 또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친환경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습니다. 전 제품 국내 제조이고요. 한 30년 정도 된 제약회사가 제조를 하고 있어요. 에이스 제약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천연재료 기반의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거품이 진짜 잘 나요. 그래서 정말 딱 한 번만 펌핑하시면 되는데 다이버들이니까 아시죠? BCD 인플레이터 버튼도 한 번이지만 똑같은 한 번이 아니잖아요. 살짝 누르느냐 지익 누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 친구는 정말 살짝 눌러서 샤워볼에 이렇게 비비면 정말 거품이 잘 나서 많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품의 질이 있는데 거품이 굉장히 크고 약간 성긴 거품이 있는가 하면 이 친구는 거품이 작고 굉장히 쫀쫀한 거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뭔가 거품의 질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사용하던 샤워 제품들은 다 거품이 되게 풍성하고 크고 좀 성긴 거품이었는데 이 친구는 뭔가 쫀쫀하게 달라붙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유통 단계를 최소화했대요. 저는 13,900원에 이거 500ml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오늘 이 영상 촬영하는 기준으로는 9,900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용량 대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닥터카리나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기업이 아주 친환경적이면서도 친사회적인 기업이더라고요. 하남시 지역의 직업 장애인분들과 함께 이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분들께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친화적인 기업이고요. 또 간소화한 라벨인데 여기서 점자를 챙겼습니다. 이것도 전 놀라웠어요. 요새 토리아빠로 더 유명해진 시각장애인 한솔님의 영상을 종종 보는데 편의점에서 나는 굉장히 쉽게 사는 제품들이지만 이 제품들을 만져봤을 때 어떤 브랜드인지는 알지만 이게 어떤 맛이고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시각장애인들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라면 브랜드에 점자 넣기 이런 캠페인도 같이 진행을 하시고 했던데 이 닥터카리나 제품에 여기 점자가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도 생각하면서 장애인분들의 어려움도 생각하는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에 더 추천을 드립니다. 성현 CPLM.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선정한 제품 중에 제가 1번 베스트로 꼽는 제품인데요. 바로 시슨드시의 클렌저입니다. 박스 패키지고요. 이게 용기인데 용기는 그냥 하얗죠. 근데 박스가 너무 예뻐서 제가 꼭 박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옆에 같이 놔뒀어요. 시슨드시의 우뭇가사리 폼 클렌징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슨드시 브랜드에는 분명히 바다 환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분이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 페이지에 보면 바다에 관련된 언급도 많고 바다 그림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성분에도 바다에 있는 우뭇가사리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자연 성분이 좋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자연 성분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추출해서 써서 추출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추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분의 효능과 효과가 정말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근데 이 시즌드시 클렌저는 한국식 전통 방식으로 48시간을 깊고 진하게 중탕으로 달여서 추출을 한다고 해요. 여기에 20여 가지의 산야초를 최적화한 비율로 배합해서 이 클렌징을 만드는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이 산야초를 3년이나 햇빛이 안 드는 곳에서 자연 건조하면서 숙성을 해서 유효 성분을 응집을 시킨다는 거예요. 48시간 달인다는 것도 뭔가 우와 굉장히 정성을 다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산야초를 3년을 건조시킨다? 여기서부터 뭔가 신뢰가 막 상승하면서 우뭇가사리는 제주에서 해녀분들이 채취한 것을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한천으로 만들고 이걸 숙성시킨 산야초와 결합해서 클렌징을 만드는데 완제품이 되는데 무려 7년이 걸린다고 해요. 이건 정말 긴 시간이지 않나요? 저는 이 제품 진짜 만족입니다. 상세 페이지에 보면 일반 세안을 할 때 2번 정도 펌핑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한 번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거품이 굉장히 잘 나고 한 번 살짝 펌핑해서 진짜 그냥 손톱 정도 크기만 있어도 아주 거품이 잘 나요. 그리고 이제 세안을 하면 왜 세안제 중에 뽀드득 뽀드득 하는 느낌이 있고 약간 미끌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는 미끌거리는 느낌인데요. 이게 덜 씻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뭇가사리와 다시마의 점액질이라서 피부에 아주 좋은 성분이니까 이렇게 막 뽀득뽀득 씻어내지 말고 남겨두시는 게 피부를 위해 좋아요 라고 또 상세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기분 나쁜 미끌거림 오일리한 게 아니라 세안을 하고 나서 피부 당김이 전혀 없고 그 위에 좋은 수분 크림을 얹은 듯한 정도의 미끌거림이에요. 저는 완전 대만족이고 사용하면서 저 스스로는 피부가 좀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강한 레몬 향이 나거든요. 처음에 딱 펌핑해서 이렇게 하고 제가 냄새를 맡아봤는데 레몬 향 플러스 이거 되게 세정력이 좋을 것 같다 느껴지는 그런 약간 화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향이 나서 했는데 씻고 나면 전혀 향이 남지 않아서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향이 예민하신 분은 그 시간에 잠깐 입으로 숨 쉬시면 어떨까. 우리 다이버들이 입으로 숨 잘 쉬니까 그럴 정도로 향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익숙해져서 그런지 저는 이제 한 달 넘게 쓰다 보니까 그 레몬 향조차도 이제 별로 독하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용기 뒷면에 우뭇가사리 추출물이 리무버 클렌징 오일 없이도 화장을 한 번에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라고 써 있어서 에이 거짓말. 저 좀 안 믿었어요. 여태까지 그런 클렌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이 메이크업이랑 립 메이크업은 사실 리무버를 전용으로 쓰지 않으면 그렇게 세안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지저분하게 막 눈 밑에 까맣게 남고 팬더처럼.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아이 리무버 제품으로 화장솜에 짜서 눈이랑 입을 지우고서 그 다음에 클렌징으로 세안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실험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속눈썹은 제가 손으로 뗐어요. 그리고 따로 아이 리무버를 쓰지 않고 그냥 펌핑을 했는데 일반 세안할 때는 물을 적시고 한번 펌핑해서 거품 내서 하시면 되고요. 메이크업 하셨을 때는 물 없이 펌핑을 한 3번 정도 해서 한 번 거 여기, 한 번 거 여기, 한 번 거 이마 해가지고 이렇게 잘 문질러 주시고 물을 살짝만 손에 묻혀서 이렇게 문지르면 더 거품이 활발하게 나요. 눈 감고 살살 문질러주고 입도 살 문질러주고 씻었는데 정말 리무버 없이도 깨끗하게 지워지더라. 저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아이 리무버 제품도 안 사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면도 크림 대신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제가 아직 잔니한테 실험을 해보지 못했네요. 이걸 나중에 발견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부부나 연인끼리 같이 투어 가시면 이거 하나로 면도, 세안까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현 CPLM. 제가 클렌저를 찾아보다가 이제 시즌드시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고 시즌드시의 다른 제품들을 구경하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까지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업로드한 적이 있던 달바 워터풀 마일드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저는 이 제품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통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다른 거 안 봐. 이것만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즌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보고 마음이 동했던 게 아예 그냥 써 있어요. 여기에 바다를 살리는 선크림이라고 써 있는 거에서 마음이 확 간 거죠. 실러버를 완전히 사로잡는 카피 아닙니까? 사실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자외선 차단제 성분 중에는 산호를 아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한 점은 제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카드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외선 차단제는 유기화합물로 만드는 유기자차가 있고 무기물로 방어막을 물리적으로 생성해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무기자차가 있어요. 그런데 유기자차
무기자차 중에는 산호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산호의 DNA를 망친다거나 어린 산호를 기형적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파괴적인 성분인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가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팔라와 하와이에서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가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관광객도 가지고 들어가면 뺏기게 돼요. 이 사람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사의 처방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분들이 산호한테는 치명적이지만 인간 피부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쁜 걸 내가 내 얼굴에 바르고 있었다고 너무 놀라시진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바다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 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무기자차의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백탁 현상이라고 해서 바르면 하얗게 되는 현상 있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기자차를 많이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 달바 워터풀 마일드 선크림을 제가 발라보니까 백탁 현상이 거의 없었고 굉장히 촉촉하고 광택이 나고 이런 점들이 좋아서 이 친구를 계속 사용해왔어요. 그런데 바다를 살리는 선크림, 이 시즌드시의 선크림을 이 카피에 제가 너무 반해가지고 이걸 사본 거죠. 근데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에 불가리스 쑥 오일이 들어있대요. 자연 풀 향이 좀 은은하게 나고요. 바르고 나면 향이 거의 안 난다. 발림성이 진짜 좋아서 이거는 그냥 촉촉한 에센스를 바르는 느낌? 달바는 양 조절을 잘 못해서 좀 많이 짠 날은 살짝 하얗게 됐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냥 피부가 쓱 흡수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그래도 자외선 차단제구나 같은 아주 살짝의 끈적임이 있다면, 얘는 그냥 확 기초 화장품처럼 발림성과 흡수성이 정말 최고라는 점. 뽀송하게 마무리되면서 피부 건조함도 없고 피부가 아주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무기자차인데 이렇게까지 발림성이 좋지? 라고 찾아봤더니 이 친구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좋은 점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해요. 옥시벤존이나 옥티노세이트 같은 나쁜 성분은 절대 없지만 발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유기자차의 좋은 점을 활용을 했나 봐요. 그리고 저는 얼굴에 땀이 정말 안 나는 사람이라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땀 났을 때 어땠는지를 제가 체험해보기엔 솔직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많은 후기들에 땀이 나거나 해를 강하게 보거나 했을 때 눈따가움이 전혀 없는 제품이었다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분들 중에는 약간의 미백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정말 전혀 없이 완전 기초 화장품 같다는 거, 이게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샵에 메이크업 받으러 갈 때는 이 달바를 바르고 가면 조금 이게 끈적거림이 살짝 기초 화장품보다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좀 꺼려져서 잘 사용을 못했는데, 이거는 샵에 메이크업 받으러 가기 전에도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아쉬운 점은 똑같은 용량인데 용량 대비해서 이 친구가 좀 더 비싸요. 다이빙 투어에 가서 배에서 수시로 꺼내서 발라야 되는 거는 저는 달바를 사용할 것 같고, 메이크업 받으러 샵에 가기 전에는 시즌드시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진짜 만족했고 이름도 예쁘고 패키지 색깔도 예쁘다. 그리고 달바는 성분도 굉장히 좋고 비건 인증도 되어 있고 무기자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 페이지에 이게 바다 환경을 보호하는 제품이에요 라는 말이 없어요. 아마도 그게 소구점이 아닌 거겠죠. 좀 더 많은 대중이 그런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좋은 성분을 갖고 있지만 그걸로 소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즌드시는 나는 바다를 살리는 선크림이야 라고 이렇게 대놓고 나는 바다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더 많이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아마존 같은 데만 검색해봐도 Sea Friendly, Coral Reef Safe 이런 식으로 바다에 안전하고 산호한테 안전한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검색하는 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제품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 아마도 바다를 살리는 이런 자외선 차단제가 브랜드별로 좋은 성분들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현 CPLM. 마지막으로 마스크팩이에요. 세븐데이즈 알로에 마스크인데요. 이거 이렇게 박스 여시면 안에 이렇게 마스크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마스크팩을 선택을 한 이유는 원단 때문이에요. 이 안에 원단이 생분해 원단이래요. 일반적인 마스크팩의 원단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각을 해도 미세 플라스틱이 남아서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다에 안 좋은데, 이 아이는 생분해가 가능한 원단이라는 거죠. 한국 비건 인증원에서 비건 인증을 받은, 비건 인증이라는 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지, 이 성분 자체가 바다로 가도 문제가 없나요? 이건 약간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비건 인증 받아서 동물도 보호하고 또 생분해 원단이니까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도 들어가지 않아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햇빛 많이 보고 하면 얼굴이 굉장히 타고 따갑기도 하고, 선번에 가장 좋은 요소가 또 알로에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팩이 종류가 한 7가지 정도 되던데
때문에 저는 알로에를 골라서 붙여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마스크팩을 자주 하지 않고 다이빙 투어 갔을 때 하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촉촉하게 잘 했고, 제가 투어에 가서 직접 사용해 본 게 아니라서 이게 진정 기능이 되게 좋았다라고 추천은 못 드리지만, 이건 단순히 제가 친환경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스크팩은 엄격한 친환경적 관점에서는 포장하고 있는 이게 비닐이잖아요. 마스크팩 원단이 생분해 원단이면 뭐해, 이게 비닐, 쓰레기, 플라스틱이잖아 라고 또 비판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하면 저는 좀 발전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생분해 원단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이 패키지에도 신경을 쓰게 되시겠죠. 실제로 2024년 12월에 한국 콜마에서 종이 파우치, 이거 비닐 대신에 종이 파우치로 된 마스크팩을 개발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개발했다는 건 봤는데 그 한국 콜마의 특정 제품을 좀 찾지를 못해서 이번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친환경 제품들 제가 알게 되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CPLM. 저는 극단적인 친환경주의는 오히려 환경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잠재적 인구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해요. 이런 친환경 제품을 소개할 때도 바다에 좋기 때문에 환경을 망치지 않아서 라는 이런 문구를 다 빼고 그냥 이 제품 자체만으로도 가진 강점을 소개할 수 있을 때 사람들에게도 더 공감이 되고, 내가 사용을 해보고 실제로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좋은 제품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저 한 사람이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제 돈으로 주고 사서 사용한 거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 제품을 일일이 다 사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혹시 실러버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환경에 좋은 성분들로 이루어진 제품 중에 내가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았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쇼핑 태그로 다 달아놨어요. 이게 쿠팡 링크로 되어 있는데 판매하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도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서 사용하지 못해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경도 해보시고, 그리고 쿠팡 링크를 통해서 가시면 꼭 이 제품이 아니라도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다른 어떤 제품을 사도 송현씨 필름의 소액의 수수료가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그래 어쨌든 네 영상을 보고 쿠팡에 들어와서 뭔가를 구매했으니까 너의 수고를 인정해 줄게,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송현씨 필름이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많이 자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쇼핑 링크 한번 누르셔서 이 제품 아니더라도 본인이 필요하신, 평소에 사용하시는 제품 구매하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